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유류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205페이지 제3장 유류분 파트입니다. 자, 먼저 1번에 유류분의 의와 유류분의 산정 파트를 한번 보죠. 자, 먼저 1번의 유류분 제도의 의입니다. 그러니까 유류분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유류분의 개념을 먼저 잡아보면은요. 그러니까 유류분이란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한 상속재산의 처분 자유를 제한해서 상속인 중 일정 범위의 근친자에게 상속인 모두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상속인 중 일정 범위의 근친자에게 법률상 유보된 상속재산의 일부, 그러니까 상속의 기대를 보호하기 위해서 상속인 중 일정 범위의 근친자들이 상속재산의 일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가 유류분 제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번에 민법상 유류분 제도의 특성입니다. 우리 민법상 유류분 제도는 피상속인이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재산과 그렇지 않은 재산이 미리 구분되어 있거나 혹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비율이 미리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살아생전에는 상속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 처분의 결과가 이 상속인 중 일정 범위의 근친자들이 가지는 유류분에 미달하는 그러한 이제 결과를 초래했을 때 이럴 때에는 유류분 반환 청구권이라는 권리를 통해서 피상속인의 유산 처분을 무효화시킬 수가 있는 거죠. 자, 양가로 니은해 보세요. 생전의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이 상속 개시 시에 유류분을 침해할 것이 분명한 경우에도 유류분을 가지는 추정 상속인이 상속 개시 전에 피상속인의 유산 처분 자체를 저지할 수는 없습니다. 나중에 이제 유류분이라는 권리는 유류분 반환 청구권이라는 형식으로 구체적인 권리가 도출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디귿에 상속이 개시되더라도 유류분을 침해한 피상속인의 처분이 당연히 무효가 되지는 않고요. 상속인이 일정한 한도에서 피상속인이 한 증여 유증을 반환시키는 권리, 이게 생길 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제 반환시키는 권리라는 말의 뜻은 피상속인이 유류분을 침해한 유증이나 증여를 했을 때 이를 무효화시키는 권리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시키는 권리, 이거를 이제 유류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3번에 상속인들은 유류분을 포기하는 게 가능하냐라는 거예요. 유류분의 포기인데, 자, 양가로 기억에 상속 개시 전에 포기하는 것. 상속이 개시되기 전이라면 구체적인 유류분권이 발생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상속 개시 전 포기는 허용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기 때문에 상속 개시 전에 한 상속 포기 약정, 유류분을 포함해서 이런 약정은 상속 포기의 절차와 방식을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속 개시 전 포기는 이거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반면에 상속이 개시되고 난 이후에 유류분권을 포기하는 행위, 이거는 당연히 가능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상속이 개시된 후에는 구체적인 재산권으로서 유류분 반환 청구권뿐만 아니라 이를 포괄하는 유류분권 자체를 포기하는 것도 얼마든지 이제 가능하죠. 자, 그다음 이제 숫자 2번에 그럼 이제 현행법이 예정하고 있는 유류분 권리자와 그 유류분 권리자들의 구체적인 유류분을 어떻게 산정할 거냐라는 거예요. 자, 1112조를 보면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라고 해서 1호, 2호를 보시면
피상속인의 직계 비속과 그 다음에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들의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이 유류분으로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반면에 피상속인의 직계 존속과 피상속인의 형제 자매가 상속인이 되었을 때 이들의 유류분은 법정 상속분의 3분의 1에 해당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숫자 3번에 유류분의 산정 쪽으로 넘어가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유류분 권리자에게 법이 보장한 유류분의 구체적인 액수는 어떻게 산정해야 되느냐라는 것이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1113조와 1114조 이 두 가지 조문이 매우 중요한데, 자, 유류분의 산정 부분을 보세요.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 개시 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 상속 개시 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 여기에다가 증여재산, 그러니까 피상속인이 한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그 다음 이제 채무 전액을 공제해서 유류분을 산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를 통해 가지고 만들어진 것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이에요. 요게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 곱하기 유류분 비율, 요렇게 하면은 구체적인 유류분 액수를 산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항을 보면 조건부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해서 그 가격을 정한다. 그러니까 상속재산 중에 조건부 권리나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이 권리들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가액을 평가를 해야 되겠죠. 이럴 때는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따라서 그 가격을 정하게 됩니다. 자, 그다음 이제 1114조를 보시면 산입될 증여예요.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될 증여는 상속 개시 전 1년간에 행한 것, 상속 개시 전 1년 이내에 이루어진 증여만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이 됩니다.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해서 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합니다. 자, 근데 이 문을 보면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이 된다. 이렇게 이제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양가로 1번의 이제 서설 부분을 보세요. 자,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인데, 자,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당시에 가진 재산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 전액을 공제해서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은 상속재산 그 자체는 아니다라는 점을 알아두시고, 문제는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을 평가를 할 때 재산평가의 기준 시기를 언제로 봐야 되느냐라는 게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자, 이때는 상속 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유류분의 액수는 상속 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정해야 되기 때문에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의 가액도 역시 상속 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를 합니다. 따라서 오래전에 피상속인이 생전 증여를 했을 때 이 증여재산의 가액은 유류분 산정의 그 상속 개시 당시를 기초로 다시 이제 평가를 해야 되겠죠. 자, 그 둘째 줄에 보시면은 증여받은 재산이 금전일 때에는 상속 개시 당시에 화폐 가치로 환산을 해서 이를 증여재산 가액으로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증여 이후에 수증자가 자기 비용으로 증여재산의 성상을 변경해서 상속 개시 당시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때는 증여 당시 성상을 기준으로 상속 개시 당시 가액을 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피상속인이 공동상속인 중 1인에게
건물을 하나 증여를 했어요. 근데 이 건물이 증여 당시에는 3층짜리 건물이었습니다. 근데 증여를 받은 공동 상속인 중 1인이 자기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6층으로 층수를 올리고 이 건물의 가치도 다르게 가치가 좀 증가되도록 자기 비용을 투여를 했습니다. 이럴 때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으로 그 건물 가액을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느냐라는 게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이럴 때는 3층짜리 건물임을 전제로 해서 그것이 상속이 개시될 당시에 얼마로서 평가가 되겠느냐, 이걸 따져가지고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을 해야지 성상이 변경된 현재 가액을 기준으로 해서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양가로 2번에 상속 개시 당시의 재산, 이걸 한번 봅시다. 상속 재산 중 적극 재산, 이거는 이제 다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에 산입이 됩니다. 다만 상속 재산을 구성하지 않는 재산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에서 빠져야 되겠죠. 특히 재사용 재산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재사용 재산은 모든 공동 상속인들이 취득할 재산이 아니라 제사 주재자만 취득할 재산이기 때문에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에 포함이 되지는 않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유증 목적 재산을 유류분 산정 기초 재산에 다시 산입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유증은 유증자가 사망함으로써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유증 채무의 이행은 유증자가 사망하고 난 이후에 벌어질 일이에요. 그런데 유증자가 사망하는 시점이 바로 상속 개시 당시가 되고, 유증 목적 재산은 상속 개시 당시의 상속 재산 중에 이미 포함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유증 목적 재산을 다시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에 산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유증 목적 재산은 상속 개시 당시 재산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산입할 필요가 없어요. 증여하고는 다르게 별도 산입, 이게 불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 사인 증여의 목적인 재산도 유증 목적 재산과 마찬가지로 상속 개시 당시 재산에 포함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별도로 산입할 필요는 없겠죠. 자, 그다음에 양가로 3번에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전에 증여한 재산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에 산입이 될 거냐라는 건데, 이거는 이제 증여 시기가 언제냐에 따라서 취급을 조금 달리 해야 될 겁니다. 자, 첫 번째, 상속 개시 전 1년 이내에 행하여진 증여다라고 한다면 이 증여 재산 가액은 모두 다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에 산입이 되는 겁니다. 자, 양가로 기억의 산입 여부인데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에 산입이 돼야 됩니다. 다만 상속 개시 전 1년 이내에 행하여진 증여라고 하더라도 상속 개시 당시까지 이행되지 아니하여 소유권이 피상속인에게 남아있는 상태로 상속이 개시된 재산이라면 이거는 상속 재산 안에 포함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별도로 산입할 필요가 없어요. 결국은 별도로 산입돼야 되는 증여재산이라는 것은 상속 개시 전 1년 이내에 이루어진 증여로서 증여상의 의무가 이행이 되어서 수증자에게 재산이 이전된 이런 재산만이 이제 산입이 되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 이제 넷째 줄에 보시면은 산입되는 증여재산은 이미 증여계약이 이행되어서 소유권이 수증자에게 이전된 재산만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다음 이제 주의하실 것은 산입되는 증여라는 것이 증여라는 형식의 재산 이전, 이것만 이제 증여로 포함이 되는 게 아니라요. 모든 무상 처분은 다 증여라고 평가를 해야 될 겁니다. 모든 무상 처분. 그래서 법인 설립을 위한 출연행위나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은 채로 한 채무 면제 등등은 모두 다 증여라는 범주 안에 들어와야 될 겁니다. 그래야지 유류분을 적절하게 산정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유상행위라도
상당하지 아니한 대가로 한 경우라면 제1114조 후문을 유추해서 실질적인 증여액을 산입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피상속인이 증여를 했는데, 그러니까 증여가 아니라 매매를 했는데 이 매매 목적 재산이 가액이 10억이에요. 근데 이걸 1억 원에 매매를 했다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이거 유상행위이기는 하지만 이게 상당하지 아니한 대가로 매매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그 차액에 해당하는 9억만큼은 무상 처분이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실질적 증여액이 되기 때문에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에 산입을 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공동 상속인이 다른 공동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자신의 상속분을 양도하는 것. 자, 이것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류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 증여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상속분은 양도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에서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의 산입이 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자, 이게 상속분의 양도가 자, 상속분의 무상 양도가 이게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이 될 수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 A라는 사람이 피상속인이고요. 그 다음에 상속인으로 X와 Y가 있다 이렇게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X하고 Y가 있는데 자, 그런데 X가 Y에게 이렇게 상속분을 양도를 했습니다. X의 상속분이 양도가 됐어요. 자, 그러면 A 명의로 되어져 있는 상속 재산은 Y에게 이렇게 상속 등기가 맞춰지게 될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X가 사망함으로써 A라는 사람이 요게 이제 상속이 개시가 되었다 이렇게 봅시다. A가 이제 상속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자, 이랬을 때 A의 이게 지금 상속분의 양도가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요렇게 이제 상속이 개시가 되었단 말이죠. X를 피상속인으로 하는 상속이 개시가 되었어요. 이럴 때 A의 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서 산정 시 X가 Y에게 한 상속분 양도를 증여로 평가를 해서 하여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이거를 산입을 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요건 이제 꼭 기억을 내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세요. A면 여기 지금 이렇게 A라고 하면 안 되겠죠. 여기가 가령 그 R이다 이렇게 R이 상속인이다라고 했을 때, 그럼 이제 A 명의로 된 부동산의 소유 명의는 Y에게 이전이 되었고 X 명의로 등기가 된 것은 아니지만 그 부동산은 상속분 양도에 따라서 Y가 취득한 부동산이기 때문에 그 부동산의 X 상속 지분에 해당하는 만큼에 관해서는 이거는 생전 증여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를 해서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을 시켜야 된다라는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상속분의 양도도 무상으로 양도를 한 것이다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다음 말을 보세요. 상속재산 분할 협의에 따라 무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속분도
양도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에서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에 상속 개시 전 1년 이전의 증여 1년 이전의 증여는 원칙적으로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산입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유류분 반환 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만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라면 이때는 기초재산에 산입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인지 아닌지 이거를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느냐라는 건데, 손해를 가할 것을 안다는 것은 유류분을 침해할지도 모른다 또는 객관적으로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 되고, 적극적으로 유류분을 침해하려고 한다든지 유류분 권리자를 가해할 의도나 고의까지는 이제 필요가 없어요. 이거를 어떻게 판단해야 되느냐면은 1년 이전에 악의 증여인지 아닌지, 이전의 악의 증여, 1년 이전의 악의 증여라고 한다면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이 되고요. 1년 이전에 악의 증여가 아니다라고 한다면, 1년 이전의 증여이기는 하지만 악의 증여가 아니다라고 한다면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이 되지 않아요. 근데 이걸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두시면은 악의 증여의 의미를 조금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컨대 이때 상속이 개시가 되었어요. 상속이 개시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 상속 개시 전 1년이 되는 시점이 이때예요. 1년이 되는 시점이 이때인데, 요게 이제 요때 이루어진 증여다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다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이 될 거예요. 자, 근데 가령 상속이 개시되기 한 2년 전쯤에 2년 전쯤에 요때 요게 이제 2년이 되는 시점입니다. 2년이 되는 시점에 이때 피상속인의 전 재산이 생전 증여가 이루어졌어요. 자, 이거를 악의 증여로 볼 거냐 말 거냐라는 것이 문제가 되겠죠. 이게 악의 증여다라고 한다면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이 될 것이고, 악의 증여가 아니다라고 한다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이 되지는 않을 거예요. 자, 이걸 이렇게 평가를 한번 해보세요. 별도의 경제적 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고령의 비상속인. 자, 별도의 경제적 활동을 하지 않는 고령의 비상속인. 예를 들면 85세의 비상속인이 상속 개시 전 2년 전에, 상속이 개시되기 2년 전에 피상속인의 전 재산을 생전 증여를 했다. 이거는 다른 재산이 없다라는 점이 명백하고 재산이 증가될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런 생전 증여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악의 증여로 평가를 해볼 수가 있어요. 악의 증여. 반면에 경제적 활동을 하고 있고, 활동을 하는 피상속인이 가령 경제적 활동을 하는 피상속인, 가령 60세의 경제적 활동을 하는 피상속인이 우연한 사고에 의해서 사고로 사망을 했다. 이런 경우라면은
요거는 악의증여라고 볼 수가 있지만 이때는 악의증여라고 보기가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재산의 증가 가능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유류분 권리자를 침해한다라는 인식을 증여 당사자 쌍방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경제적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우연한 사고로 인해서 사망했는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악의증여냐 아니냐라는 것을 판단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3번에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 이거는 꼭 기억을 좀 해두셔야 됩니다. 공동상속인에 대한 생전 증여. 자,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이게 1114조에 따라서 상속 개시 전 1년 이내 증여냐 1년 이전의 증여냐라는 것을 가지고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할지 말지 이렇게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양가로 기억에 특별수익인 증여입니다. 특별수익으로서의 증여에는 1114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속 개시 시로부터 1년 이전의 것이라고 하더라도 가해의 인식이 있었는지를 불문하고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으로 산입이 됩니다. 이래야지 공동상속인들 상호 간에 형평이 도모가 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동그라미 니은에 유류분 반환 청구권자가 유류분 제도 시행 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서 이행이 완료가 되었어요. 유류분 제도 시행 전에 이미 증여받아가지고 이행이 완료된 재산이라고 한다면 이 재산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이 되지는 않습니다. 요거 산입이 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유류분 반환 청구권자의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할 때 특별수익으로서 공제되어야 되기는 할 겁니다. 그러니까 생전에 증여를 받았었던 자의 상속의 이익을 고려할 때 이는 포함을 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양가로 니은에 증여받은 공동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했다면은 소급해서 상속인이 아닌 자이기 때문에 1114조가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니은에 피대습인이 대습원인 발생 이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증여로 특별수익을 받은 이후에 대습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한 대습상속을 포기했어요. 대습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한 대습상속을 포기했다라고 한다면은 피대습자가 받은 특별수익도 원칙적으로는 대습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봐야 되지만 대습상속인이 대습상속을 포기한 경우라고 한다면 이때는 1114조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1년 이전의 증여냐 1년 이내 증여냐 이렇게 따져가야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양가로 4번에 공제될 채무를 봅시다. 자, 채무공제의 취지인데 자,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서 채무를 공제하는 것은 상속인의 순상속의 이익을 계산하기 위한 겁니다. 따라서 유류분의 침해는 순상속에 따른 이익이 유류분에 미달하는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라서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서는 채무도 다 공제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공제되는 채무가 뭐냐라는 건데 동그라미 2번에 상속재산에 관한 비용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유류분 산정 시에 공제되어야 될 겁니다. 문제는 공동상속인들이 협의로 정한 기여분이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서 공제되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자, 우리 판례는 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서 기여분을 공제할 수는 없다라고 보는 게 우리 판례의 태도입니다. 이 판례는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래요. 자, 기여분은 피상속인이 한 유산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기여분에 의해 가지고 채무가 발생했다라고 하더라도 이 기여분은 유류분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서 기여분을 공제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유류분 첫 시간인데 유류분의 의, 그 다음에 유류분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산정하느냐 여기까지 이제 공부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유류분이 침해가 되는 상황, 그랬을 때 유류분 권리자가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이 유류분 반환 청구권과 관련한 논점들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마치겠습니다.